데데데데 릉지입니다. 자, 짜잔! 저의 몇 년 전 얼굴입니다. 지금보다도 몇 년이 어렸을 텐데 묘하게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저를 꾸밀 줄 알게 되면서 길게는 5년 이상, 그리고 짧게는 지금 반년 이상 동안 꼭 지켜주는 뷰티 꿀팁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모든 것 이 자리에서 풉니다. 화장 지우고 와서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후딱 화장 지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꾸준히 해주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바로 속눈썹 펌입니다. 이것도 밖에서 샵에 가서 하려면 35,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대까지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적 여유가 되고 좀 케어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한 4, 5만원 정도의 복구 펌을 직접 샵에 가서 하는 편이고, 평상시에는 제가 셀프로 속눈썹 키트를 사서 속눈썹 펌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6주 정도 속눈썹 펌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저도 아직 정착한 속눈썹 펌 제품은 없어요.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된달까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쓰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한 번 사용을 일단 했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했던 이유는 이전 제품보다 좋다 나쁘다의 그 이유가 아니라 언더래쉬를 펌할 수 있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 제품을 샀는데 나름 쏘쏘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꿀팁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속눈썹이 엄청난 바닥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직무인데요. 지금도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속눈썹이 정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죠? 옆에서 보셔도 속눈썹이 진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처럼 직모이신 분들은 한번 속눈썹을 정말 살짝, 아주 살짝 찝어서 뿌리부터 약간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면 훨씬 펌이 잘 되더라고요. 그 직모이신 분들의 단점이 처음에 저희 로트에다가 속눈썹 붙이는 과정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얘가 너무 힘이 세거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뷰러로 한번 힘을 약하게 풀어주고 가는 편입니다. 속눈썹을 약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정도로 약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먼저 시작해 줄 건데, 먼저 이런 화장솜에다가 이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사실 설명서에는 동봉되어 있는 솔에다가 발라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솜에다 묻혀가지고 한번 쓱쓱 위에서 아래로 닦아줄게요. 다음은 본인에게 맞는 롯들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2가지, M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2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눈에 대보고 어느 사이즈가 맞는지 보시면 되는데, 저는 라지보다는 M 사이즈가 잘 맞아서 M 사이즈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골라준 M 사이즈에다가 글루를 발라서 잘 올려주면 됩니다. 글루는 약간 말려서 붙여주셔야 잘 붙어요. 오른쪽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말려서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속눈썹 뿌리에서부터 붙을 수 있도록 잘 거울을 약간 아래쪽에 두시고 붙이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글루를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이 어쨌든 눈에 닿는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면에는 글루가 안 붙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도포해 주실 때 저는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부터 글루를 발라서 앞쪽으로 퍼트려 주듯이 발라줍니다. 그래야 좀 덜 닿더라고요. 꼭 이런 거 할 때 한쪽은 잘 붙이고 한쪽이 안 붙지 않나요? 얘도 매 한 가지로 이렇게 보면 점막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꼭 이 앞뒤를 눌러주셔야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습니다. 눌러봤을 때 잘 붙어있다 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속눈썹을 여기에다가 이어서 올려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글루를 이번에는 이 롯데 주름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바를 때 그냥 이렇게 쓱쓱 같이 올려주듯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끝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잘 떨어지거든요. 다 해주고 올게요. 사실 일지 연화제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잘 올려 붙여주시면 어머 이거 무슨 꼴이야? 이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루를 약간 말려주세요.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약간 단점을 느꼈던 게 이 펌젤을 여기 브러쉬에 바로 묻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항상 이 로트 담았던 통에다가 짜서 쓰거든요. 근데 이건 사용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방법이 맞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묻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얘는 연화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화제로 속눈썹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떠가지고 속눈썹 위에 올려줄 겁니다. 네, 글루가 다 말랐는지 잘 보시고 저는 한번 뭉탱이 이렇게 딱 올려요. 그리고 나서 빗어주면서 조금씩 점막 쪽으로 다 갑니다. 점막에는 절대 닿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죠? 이때 거울을 저처럼 아래쪽에 두고 하시면 진짜 편하거든요. 속눈썹 앞과 뒤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좀 아래도 봐도 꼼꼼히 묻혀져 있죠? 여기 안에 펌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펌지를 아래에서 쪽으로 이렇게 덮듯이 붙여놔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부터 약 12분 정도 봐주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타이머가 울리면 이제 얘를 떼줄 건데요. 오른쪽부터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떼줄 때도 펌지를 그냥 떼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묻은 애들부터 쓱 걷어내듯이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울을 밑에 대고 잡고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손을 한번 감싸서 한번 닦아주긴 하거든요. 남아있지 않게 잘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이 뿌리 쪽에 있는 애들을 한번 긁어주시면 돼요. 이 연화제가 남아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긁어내주세요. 아마 일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속눈썹이 흐물흐물해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결을 맞춰주면 되니까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또 똑같이 긁어냈으면 결을 약간 이 빗으로 한번 정리해줍니다. 엉킨 부분만 약간 풀어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젤을 해주면 되는데 이 이젤가 이제 고정시켜주는 거거든요. 중화를 해서. 이제도 제가 닦아놨어요. 닦아놓은 데다가 짜가지고 똑같이 올려줍니다. 발라준 다음 아까랑 똑같이 펌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얘도 아래에서 위로 아래 방향에서 위로 덮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4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14분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거 닦아주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딱 좋아요. 두 번째 시간이 다 되어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잡고 아래에서 위로 쓱 걷어내주세요. 양념을 걷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잡고 쓱 걷어내주시고 그다음에 물티슈로 남은 애들을 쓱쓱싹싹 잘 닦아줍니다. 닦을 때는 이제 어차피 뗄 거잖아요. 노트를 여길 잡고 이 아래에서 위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잔여물이 없도록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글루가 피부에 묻어있어서 글루부터 잘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첫 번째 단계인 속눈썹 펌이 끝납니다. 마지막은 이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결을 정리해줄게요. 짠! 이렇게 해주면 속눈썹 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봐도 확실하게 딱 올라가 있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셀프 속눈썹 펌 끝! 어때요? 이 속눈썹만 올라가도 되게 사람이 뾰롱뾰롱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아주 뿌듯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한 지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옛적에 좁은 이마였어서 이마를 넓히고 싶어서 갔던 왁싱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한때 한 왁싱샵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마를 넓히고 싶어서 왁싱샵에 송도에서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왁싱샵 그 언니? 실장님이 일단 1차적으로 왁싱을 이마를 할 게 아니라 눈썹이랑 인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왁싱을 처음 받아봤는데 고통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랑 이 눈썹이랑. 근데 일단 너무 아팠어요. 인중 왁싱 너무 아팠고 눈썹 왁싱은 너무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랑 이마까지 해서 약 1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를 갔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때문에 그 왁싱샵에 최소 3분 이상 정기 회원권을 끄고 다녔습니다. 약간 다단계처럼 이렇게 물어오듯이 손님을 제가 엄청 물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왁싱샵 스토리가 있는데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왁싱샵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왁싱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프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제품을 쓰는 게 딱 얘는 정해져 있어요. 셀프 왁싱을 한 지는 약 2년 정도 됐고 페이스 왁싱만 저희가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리언은 셀프로 하지 못합니다. 해봤거든요. 떼지 못해서 면도 칼로 잘 잘라낸 다음에 이제 왁싱샵을 갔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품은 그 당시에 다녔던 왁싱샵이 라이콘 제품을 쓰는 왁싱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라이콘사에서 쓰는 이 왁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스프레이가 정말 묘물입니다. 이게 라이콘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요. 제가 진짜로 4년 넘게 계속 이 제품을 쓰고 있죠. 이 제품은 제 주변에도 선물을 하고요. 왁싱을 처음 해봤다. 브라질리언이든 페이스든 뭘 했다 하면 무조건 선물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났다 할 때도 선물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약간 잉그런 헤어를 케어하는 건데 약간 각질 제거가 되면서 피부를 약간 소독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낭염 같이 올라왔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여드름이 났을 때 아주 직방이라 전 이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은 꼭 빠져서는 안 될 제 필승 조합이고요. 나머지 지금 설명드리는 프리오일이라든지 뭐 워머는 어디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프리오일도 저는 이것도 라이콘에서 산 걸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제품인 것 같고 꼭 필요한 건 알코올 솜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거울, 눈썹 자를 수 있는 눈썹 가위, 그리고 알코올 솜, 그리고 이 왁스, 잉그로운 헤어 스프레이, 프리오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틱이랑 워머가 필요합니다. 워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쿠팡에서 워머를 사서 한 1년 반 정도 사용하고 버리고 1년 반 정도 사용하고 버리고요. 왜냐면 이게 왁스를 제가 깨끗하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왁스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1년 이상 지나면 옛날 남아있던 왁스들 때문에 왁스가 제 역할을 못해서 1년에서 1년만 사용하면 그냥 2, 3만 원짜리 작은 거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얇고 긴 형태를 쓰는데 그 이유는 보관이 일단 용이하고 저는 소량씩 쓰는 걸 좋아해요. 큰 통에다가 녹여서 왕창 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못 써서 저는 그냥 제일 싸고 저렴한 걸 사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왁싱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저는 이마 라인, 헤어라인과 이마, 눈썹 아래까지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잔머리들이 잘못 붙으면 잔머리가 뜯겨나가기 때문에 이 잔머리들을 잘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핀을 한 6개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본인의 얼굴형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되게 못생겨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왁싱을 한 지 벌써 그래도 4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많이 잡혀있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는 최소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왁싱샵을 다니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헤어라인이나 눈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없는 똥손이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1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처음 하실 때는 왁싱샵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을 다 꽂은 다음에 저는 이제 눈썹이랑 이마랑 이마 헤어라인 이런 걸 할 거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한번 정돈해 줄 겁니다.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이 눈썹 가위랑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올렸을 때 눈썹 튀어나오는 얘네들 있죠? 잘라서 정돈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눈썹 정리 한쪽, 안 한쪽인데 이것만 해도 눈썹 결이 되게 정돈되는 느낌이라서 꼭 이거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할 부위를 한번 알코올 솜으로 쓱쓱 다 닦아주세요. 유분기 제거를 위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 오일을 발라줍니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있으니까. 발라서 피부를 한번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헤어라인만 하면 되지 왜 이마를 해요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마를 하는 이유는 여기 비포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게 쓸데없는 잔털들이 이마에 되게 많죠. 그래서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환해 보이면 약간 필러한 것처럼 탱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러 맞기 전에 꼭 이거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볼 쪽, 이 꺼져 있는 부분을 해서 약간 빵빵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이마 왁싱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팁에 잘 묻혀주시고요. 왁스의 원리는 털이 나 있는 방향대로 얘를 발라서 털의 역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털이 난 방향을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마 같은 경우는 제가 털이 가운데 기점으로 위, 옆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텐션감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발라볼게요. 사실 위생적으로 한 번 닿은 팁은 안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셀프로 하는데 나만 쓸 거니까 저는 2-3번 합니다. 이게 바르고 나면 이번엔 반대쪽을 잡고 제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떼낼 거거든요. 잘 잡고 끝을 약간 떼어낸 다음에 하나, 둘, 셋, 찹!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끝에 약간 떼내고 하나, 둘, 셋, 찹! 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그럼 안 아픕니다. 뜯어낸 방향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쾌감이 느껴지는데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이따가 한번 첨부할게요. 잔털들이 막 뽑혀서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반복해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발랐으니까 잡아주시고 해주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털들이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찹찹찹 뽑아주세요. 헤어라인을 할 때는 야금야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에 빡 하는 순간 황비용 됩니다. 이마는 좀 정돈이 됐고 헤어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도 살살살살 황비용이 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사실 황비용보다 기존에 지금 이렇게 찝어놓은 머리카락 있잖아요. 얘네들이 혹시나 딸려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가운데도 한번 해주거든요. 여기도 한번 파고 싶은데 한번 팔게요. 이게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 못 되는 순간 진짜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남은 애들을 이렇게 톡톡톡톡. 제가 잔머리들이 있는 적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뜯어내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모근까지 뽑히거든요. 왁싱이 잘 되면 보이시나요? 왁싱이 잘 되면 이렇게 모근까지 뽑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뽑혀야 속이 아주 시원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헤어라인이 여기 쭉 튀어나와 있던 게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잉그로운 스프레이로 한번 정돈을 해주는데요. 뿌려가지고 한번 닦아내줍니다. 어차피 이따가 알코올로 한번 다시 소독할 거기 때문에 닦아내주면 이마 왁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은 눈썹을 할 건데요. 눈썹을 할 때 저는 조금 더 얇은 팁을 써요. 세밀한 팁을 씁니다. 중간 사이즈 팁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얇은 팁을 쓰는 이유는 불안해서 망할까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가 가깝잖아요. 무조건 파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그릴 때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그린 스타일이라서 여기를 파줄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속눈썹이 닿지 않도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묻혀서 사실 한 번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이 진짜 중요한 스킬입니다. 눈 약간 이렇게 눈 최대한 피부를 탱탱하게 늘려주신 이후에 눈썹이랑 결의 방향대로 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썹 아래를 칠해줬고 그 다음은 눈썹 위도 같이 칠해줄게요. 눈썹 위는 제가 여기 산이 약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산을 없앨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도 산 모양대로 앞머리서부터 이렇게 쓱 한번 끊어서 갈 겁니다. 절대 눈썹은 한 방향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끊어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갈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왼쪽이 속눈썹이 좀 더 아래로 많이 쳐져 있어서 여길 조금 더 팔게요. 약간 이것도 하다 보면 본인의 최적화된 눈썹을 알게 되잖아요. 그 디자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뜯을 때 아픕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니까 잘 뜯어주세요. 잘 잡고 한 번에 뜯어주셔야 안 아픕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얘도
엄청나게 잘 뽑혔죠? 목은 보이시죠? 목은? 이렇게 잘 뽑아주시면 털이 엄청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것만 해도 정말 인상이 왕 깔끔해진다니까요? 다음은 아까 한 번, 두 번째 산을 깎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산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기 약간 거무튀튀한 거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잡고 텐션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아까 있었던 눈썹산 여기로 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깔끔해졌죠? 어떤가요? 저 지금 차근차근 예뻐져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화장 안 한 쌩얼인데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정돈해도 진짜 좋아지거든요. 지금 웬만한 털들을 다 뽑아주고 왔는데 이렇게 털이 다 뽑힌 다음에 피부를 자세히 보면 약간 잔털같이 안 뽑힌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뽑히면서 끊겼다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좀 짧아서 잘 안 뽑힌 아이들은 이렇게 핀셋으로 한번 눈썹을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데 한두 개씩 있거든요. 얘를. 그리고 저처럼 약간 피부가 예민하시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이게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금방 가라앉거든요. 약간 피부가 예민해져서 올라온 거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알로에 수딩 크림으로 두껍게 이마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마에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왁싱까지 클리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가장 핫했죠. 이거 막 없어서 못 구한다 라고 했던 엔트로피의 눈썹 탈색제입니다. 저도 되게 굉장한 겨울 쿨톤이라서 이 눈썹에 힘을 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져지더라고요. 사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저도 이 엔트로피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이 제품을 사용했던 이유는 일단 이 제품이 제일 가성비가 좋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얘는 2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해서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제도 이제 잘 들어있고 이렇게 이것도 잘 들어있는데 단점은 얘가 잘 안 닦인다? 라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더럽네요. 그때도 깨끗하게 닦았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럽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티슈로만 닦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거 정도. 그래서 일제를 탈색제를 잘라서 넣어주시고 이 블리치를 넣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눈썹 바르고 2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얘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제를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 선까지 이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신 이 브러쉬로 잘 섞어줍니다. 가루랑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고요. 얘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만 해서 바로 이대로 그냥 눈썹에 살살살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정말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얘도 오래 하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봐주는 편입니다. 저 아는 분이 이거 오래 방치했다가 약간 외국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덮는다는 느낌보다 덮고 한번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털에 확실하게 발려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눈썹을 탈색시키는 거니까요. 저는 이쪽부터 했었어요. 여기가 더 숱이 많거든요, 속눈썹이. 이 눈썹 자체의 모량이 여기가 많아서 잘 발라줍니다. 꽤나 많은 양이 남아요, 하고 나면. 딱 얘는 2분 동안 정리해주시면 딱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빗에 묻은 거 정리해주시고 아깝지만 다 닦아내.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닦아낼 겁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연해졌죠, 확실히? 약간 통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스텝 3도 완전히 끝이 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랑 세 번째 속눈썹 펌이랑 눈썹 탈색제는 꼭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했던 왁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처음이라도 센터를 한번 가서 샵을 가서 한번 디자인을 받아보시길 굉장히 권장드린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팔자주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산 거고요. 아직 콜라겐 마스크도 엄청 제 마음에 쏙 드는 걸 못 찾아서 그냥 유봉민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걸 붙여서 피부에 열감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팩까지 붙여주면 정말로 잘 준비 완료. 이대로 그냥 자면 돼요. 저는 이렇게 팩까지 붙였겠다. 이제 자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뷰티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그대는 오늘도 아름다운지 안녕.